한국은 이제 현금을 사용하기보다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익숙한 사회인데요. 라오스는 신용카드 사용이 사실상 거의 없는 나라입니다. 일부 고급 호텔 및 식당 등에서만 사용이 가능할 뿐 대부분의 곳에서는 현찰 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BCL의 원페이나 기타 은행의 앱을 이용하여 지불을 합니다. 라오스에서는 현금으로 사용하는 게 아직 대부분이니 이 점 참고하시어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적절한 현찰은 휴대하시는 게 편하실 거고요. 카드 불법 복제에 의한 신용카드 도용 사례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요즘 큰 사고를 예방한다는 긍정적인 생각이 방문을 더 즐겁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라오스는 동남아 국가 내에서 비교적 치안이 안정적인 국가인데요. 중범죄의 비율은 비교적 낮지만 경범죄인 절도는 은근히 많은 국가입니다. 식당 등에 자리를 잡을 때는 문 쪽을 피해 안쪽에 자리를 잡으시고요. 문 근처에 자리를 잡고 가방이나 휴대폰 등을 꺼내 놓으면 밖에서 보고 있다가 방심한 틈에 슬쩍 빼갈 수 있으니까요. CCTV가 있어도 범인을 잡는 것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작은 가방을 옆구리에 끼고 다니거나 손으로 들고 다니는 것은 오토바이 날치기의 표적이 되니 조심하시고요. 오토바이는 항상 절도의 1순위 표적이니 특히 밤에 주차하실 때는 2중, 3중 잠금도 하시고 호텔이나 숙소를 너무 믿지 마시고요. 심지어 차량도 유리를 깨고 차 안에 귀중품을 가져가거나 차량 자체를 훔쳐가는 사건도 있습니다. 특히 비오는 날 새벽은 동네의 개들도 잠잠하여 준비된 절도범들의 절호의 타이밍이니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고요. 라오스의 통신은 대표 통신사인 라오텔레콤과 유니텔이 있는데요. 공항에 도착하시면 바로 찾을 수 있으니 손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데이터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통신사마다 한국의 일부 어플리케이션 등이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제가 경험한 경우는 유니텔 이용 시 기업은행 홈페이지 및 앱 등에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반면 그 앱에 대해서는 라오텔레콤으로는 접속이 가능했고요. 교통은 택시 및 버스 등의 대중교통이 사실상 좋지 않기에 차량 호출 앱인 로카와 인드라이버를 설치하시어 이용하시면 됩니다. 택시나 뚝뚝이 등에 비교하면 더 저렴하여 옆 나라의 볼트나 그랩처럼 사용하시면 됩니다만 수도인 비엔티안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한 점도 참고 바랍니다. 뚝뚝이 등을 이용하실 때는 가격은 부르는 가격의 절반을 목표로 협상하시고요. 라오스의 물가 부분은 이미 수차례 설명하였으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정리하면 한국인이 보기에 저품질로 보이는 공산품이 생각보다 비쌉니다. 이는 바다가 없어 육로로 타국 운송업체를 주로 이용한 수입 물품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태국 및 베트남에서 바로 넘어오신 여행객들은 그 나라에 있었던 같은 공산품이 더 비싸기에 라오스가 생각보다 비싸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신 듯 합니다. 하지만 라오스 자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은 전 세계에 비해서도 저렴하고 전반적인 물가도 확실히 저렴한 국가이오니 한국인이 굳이 물가에 부담 가질 만한 나라는 아닐 듯 합니다. 라오스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있을 것 같은 맥도널드가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KFC, 버거킹, 세븐일레븐 등은 아직 구경할 수 없는 나라죠. 수년 전에 태국을 통해 진출한 롯데리아와 최근에 생긴 스타벅스 정도가 유명 프랜차이즈의 전부일 정도이고요. 주변 국가에도 흔하게 있는 것들이 없으니 어떤 분들에게는 꽤 큰 불편함으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커피나 빵 등은 수준급으로 비엔티안, 루앙프라방, 방비행 등에서는 좋은 카페와 베이커리를 쉽게 찾을 수 있으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뉘는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라오스는 크게 건기와 우기로 나뉩니다. 성수기로 알려진 건기는 10월에서 5월까지이고요. 비수기로 알려진 우기는 6월에서 9월까지입니다. 그중 가장 여행하기 좋은 시즌은 한국의 겨울인 12월에서 2월이고요. 이때는 기온도 선선하고 비도 오지 않아 가장 많은 여행객이 찾는 시즌입니다. 극성수기답게 가장 여행 물가가 비싼 시기이기도 하고요. 반면 비수기로 알려진 6월에서 9월은 비가 많이 오기는 하지만 호텔 등의 여행 물가는 비교적 저렴해집니다. 우기의 비는 시간적 제한이 있는 여행객들에게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에 대다수는 꺼리게 되지만 저렴하고 여행객이 적은 한가로움과 비 온 뒤의 라오스의 하늘은 감탄이 나오는 그림이기에 이 또한 매력이기도 합니다.
라오스도 차량 및 오토바이 운전 시에는 면허가 필요합니다. 차량의 경우 국제 면허증을 발급받아 오시면 운전은 가능하고요. 단 오토바이의 경우는 원동기 국제 면허증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장기 거주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라오스 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하고요. 오토바이 운전은 개인적으로 비추천드리지만 그래도 타시겠다면 비교적 자유로운 방비행과 루앙프라방 여행자 거리 일대에서 이용하시길 바라고요. 지역 간 이동의 수단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것은 라오스의 위험한 도로 상태와 사고 시 응급 조치가 쉽지 않은 점, 교통경찰이 지역마다 도사리고 있는 점을 들어 비추천드립니다. 라오스의 화폐는 끼브로 원화에서 바꾸기보다는 한국에서 달러로 환전 후 라오스의 환전소에서 바꾸시길 추천드립니다. 끼브를 원화로 이해하실 때는 대략 13으로 나누시면 되고요. 더 편하게 이해하신다면 끼브의 가격에서 0 한 자리를 빼고 그것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고 이해하시면 되실 듯 합니다. 환율은 원달러 환율과 라오스의 끼달러 환율에 의해 수시로 변화되기 때문에 현재의 환율과 시세를 원화로 이야기해도 시간이 조금 흐르면 영상을 만드는 시점과 차이가 나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라오스는 최근 안정적인 외화 보유 및 환율 조절을 위해 사설 환전소 등을 불법으로 규정하여 막고 있습니다. 큰 금액이라면 달라싸오 일대의 환전소들을 이용하는 게 좀 더 이익이겠지만 100에서 200불 단위의 소액 환전 시에는 굳이 거기까지 가실 필요 없이 가까운 은행의 환전 창구 등을 이용하시는 게 나아 보이고요. 또 루앙프라방이나 방비행 등에서도 게스트하우스 및 호텔, 마트 등 환전이 가능하고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가끔 끼비 없고 달러만 있는데 밤늦게 환전을 못해서 불안하다, 도와달라 이런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달러가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사용이 가능하니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라오스의 주택은 최소 6개월 이상 계약하며 대부분은 1년 단위의 계약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임대 시에는 주로 월세를 한 번에 내는 형태이고요. 이에 한 달 살기를 계획 중이시라면 서비스 아파트 형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는 가구와 각종 생활도구 및 주 1, 2회 청소 서비스 등도 포함되어 있기에 단기 거주자에게는 더 적합하고요. 아파트 거주 시에는 보증금이 한 달 월세 이하로 형성되고요. 주택 계약 시 월세 형태가 아닌 임대료를 한 번에 내는 경우라면 절대 보증금은 걸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대료를 한 번에 내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요구한다면 절대 계약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하시고요. 전기세는 아파트와 주택이 다르게 부과되며 일반적으로 아파트가 더 비싸게 나오는 점 참고 바랍니다. 동남아의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이겠지만 음식의 위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안하시고 너그럽게 보셔야 정신건강에 이로울 수 있습니다. 고급 식당을 제외한 일반 식당에서 여러 음식을 시킨다면 주문 시 메모를 잘 하지 않는 라오스 특성상 주문이 누락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점원에게 점잖게 주문을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 음식이 주문되지 않았으면 대부분 계산 시에도 제외되니 큰 걱정은 마시고요. 이에 절대 먼저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시는 일은 자제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라오스라는 나라의 매력을 제대로 느끼시려면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둘러볼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방학 시간표 짜듯 시간대별로 계획을 짜고 최대한 많은 것을 하려는 목표로 오신다면 차라리 전문 가이드들이 체계적으로 동선을 짜고 준비되어진 곳으로 가는 패키지 여행이 훨씬 적합할 것으로 보이고요. 개인의 자유여행이라면 부디 느긋하고 여유있게 계획을 세우시고 긍정적으로 즐기시길 바랍니다. 라오스에 여행을 오시는 대부분의 여행객들의 선호 여행지는 단연코 방비행일 겁니다. 방비행으로의 이동 방법은 크게 미니밴과 기차가 있으나 기차는 여전히 쉽지 않은 티켓 구입이 걸림돌이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미니밴을 추천드리고요. 미니밴은 일반적으로는 북부터미널에서 15인승을 탑승하게 되고 BNTN 여행자 거리에서도 여행사를 통하면 미니밴을 비교적 쉽게 탑승할 수 있습니다. 일행이 많다면 공항에 있는 승합차 택시나 일반 택시를 이용하여 편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는 있지만 비용은 꽤 들어가니 이 부분은 각자의 상황과 여건에 맞추시면 될 듯 합니다. 라오스는 특히 도로망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원래도 열악한 데다 우기철에 도로 손상이 심해지며 건기에 이를 정비하기에 1년에 도로 상태가 좋은 시기는 불과 한두 달 남짓입니다. 수도 BNTM마저도 외곽 지역은 비포장 도로가 많고
포장이 되어 있어도 손상된 도로를 쉽게 볼 수 있고요. 방비행 루앙프라방 비엔티안의 여행자 거리를 제외하고 장거리 및 지역 간 이동을 여행자가 직접 운전하여 이동하기에는 큰 무리가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라오스 식당을 이용하신다면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대부분 식사한 자리에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색빈이라고 점원에게 말씀하시면 바로 조치가 될 테고요. 굳이 한국처럼 계산대에 가서 직접 계산하실 필요는 없고요. 또 간혹 한국분들 중에 서서 기다리시며 빨리 계산 안 해주냐라며 눈치 주는 사람들이 계신데요. 자리에서 느긋하고 편안하게 기다리시면 점원이 와서 다 조치를 해주니 잠시 여유를 가져보시고요. 또 일행들과 나온 즐거운 해외여행에 심취하여 너무나 큰 목소리로 떠들고 점원들에게 언성을 높이는 행위 등을 간혹 볼 수 있는데요. 이는 라오스에서 큰 신뢰되는 행위이니 식당 같은 곳에서는 주의를 배려하는 성숙한 선진국민의 모습을 보이시면 좋겠습니다. 라오스의 무비자 체류 기간은 30일이며 주변국으로 잠시 출국 후 재입국하는 비자 클리어가 가능한 국가이나 1, 2회 이내로 이용하시길 권장하며 장기 여행 및 거주 목적이시라면 반드시 비자를 받아서 거주하시길 바랍니다. 라오스는 뜨거운 햇살을 가진 열대기후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더운 날씨와 이 강렬한 햇빛에 대비가 필요한데요. 아마 다들 챙기실 각종 선크림, 모자 등은 두말하면 잔소리고 개인적으로는 작은 우산과 팔토시를 추천드리는데요. 햇빛이 한국보다 훨씬 뜨겁다 못해 따갑기에 길을 걸으실 때는 선크림으로 무장을 하셨더라도 우산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우기는 물론 건기라도 비가 갑작스럽게 내리는 경우가 있기에 더욱 유용하고요. 아무리 선크림을 발랐어도 더운 날씨에 땀이 나거나 물에 젖으면 효과가 약해지기에 팔 쪽은 팔토시로 보호하는 것을 추천하며 눈 보호를 원하신다면 선글라스는 좋은 선택일 듯합니다. 낮 시간은 비교적 모기가 적지만 저녁과 밤에는 극성이기에 저녁 외출 시에는 팔다리에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하시어 댕기열 등을 예방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대부분은 별 이상이 없지만 피부가 민감하신 편이라면 석회질이 많이 포함된 동남아의 수돗물에 피부 트러블이 발생될 수도 있기에 샤워 필터를 준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비행기 탑승 후에는 라오스 입국 신고서를 작성해야 하기에 여권 정보란을 핸드폰으로 미리 찍어 놓으시고 볼펜 한 개를 준비하셔서 작성하시고요. 만약 라오스 입국 신고서 작성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과는 다르게 라오스는 전자담배를 불법으로 규정하기에 적발시 압수 및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점 숙지하시고요. 환전은 보통 100달러 이상과 그 미만이 환율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환전이 어려우실 거라 걱정하시어 1달러짜리를 수십 장씩 챙겨오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라오스에서는 라오스 화폐인 끼브를 쓰셔야 효율적이니 1달러짜리는 지갑만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 일부러 1달러짜리를 많이 챙기실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흔히 챙기시는 라면은 라오스에서도 그리 어렵지 않게 구하실 수 있으며 한국 식당도 꽤 있기에 많이 챙기실 필요가 없어 보이며 그래도 필요하시다면 소량을 준비하시길 바라고요. 김치는 휴대가 번거롭기에 라오스 여행 시 필수 물품은 아닙니다만 라오스에서 식사를 하실 때 입이 깔깔하고 개운하지 않으셔서 김치를 꼭 드셔야 한다면 소량을 잘 밀봉하셔서 챙기시고 액체류로 분류되기에 반드시 위탁수화물로 붙이시고요. 맥가이버 칼로 불리는 다용도 칼은 작지만 기내에서 흉기로 사용될 수도 있기에 위탁수화물로 분류하시고 반대로 보조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있기에 위탁수화물이 아닌 반드시 기내수화물로 챙기셔야 합니다. 라오스 공항에서 매일 빈번하게 일어나는 상황이 바로 캐리어가 바뀌는 상황인데요. 색깔이 같거나 비슷한 모양의 캐리어가 많고 국내에서는 자주 쓰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 캐리어를 착오하시는 경우가 많으신 듯 합니다. 이에 자신의 캐리어에 여러 표시를 해두고 연락처를 기재하거나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면 장시간 비행 후에 약간 몽롱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캐리어를 착오 없이 쉽게 찾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추가적으로 싸고 맛있는 라오스의 열대과일이 아쉬워서 한국에 싸가시는 것은 한국에서는 불법이기에 자제하시고 라오스에 계실 때 많이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라오스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어떠한 생각들이 떠오르시나요? 오늘은 한국인들이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라오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라오스는 세계 최빈국 중 하나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는 약 188억 달러이며
1인당 GDP는 약 2,535달러로 주변국인 베트남, 태국보단 낮고 캄보디아보다는 높은 경제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35,000달러인 우리나라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규모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쉽고 빠르게 이해하길 원하는 어떤 분들은 한국의 7, 80년대라고 이야기하시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아직 라오스를 직접 체험하시지 못한 일부 한국분들은 라오스가 소달구지를 타고 다니고 스마트폰은 부자들만 가질 수 있고 1달러만 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듯 합니다. 베트남보다 못 산다고 하니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들 수준으로 막연히 생각도 하시고요. 그러다가 라오스의 길거리의 모습을 보시면 생각보다 고급차가 많네? 외제차가 왜 이리 많아? 이러시는 경우도 가끔 보이고요. 라오스의 지방생활을 수년을 해본 저로서는 과거와 현재가 존재하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는데요. 집안에 닭과 돼지가 드나들며 수추로 밥을 해먹어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는 모습도 볼 수 있는 신기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사실 라오스라는 나라는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열악하고 그 위험하다는 대중국 부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약소국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원시시대 및 아프리카 부족마을 등을 생각하신다면 그건 아니고요.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생각보다는 사람이 살기 괜찮은 나라입니다. 국민들도 여유가 넘치고 얼굴에서 근심 걱정을 쉽게 찾아볼 수도 없고요. 너무나도 가난하여 어떤 의미에서 외국인은 살기 힘든 곳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신다면 나라를 평가할 때 경제력으로만 판단하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를 라오스만큼은 버리고 보셔도 괜찮을 듯 합니다. 라오스는 지구상 몇 안 남은 공산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라오스를 여행 와보신 분들은 공산국가라는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꽤 자유스러운 나라입니다. 공산국가가 아닌 옆나라 태국만큼이나 자유스럽죠. 수년을 거주한 저도 공산국가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흔히 인식하는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주의와는 결이 다른 모습이랄까요? 독재 및 장기 집권이 아닌 나름의 평화적인 방법으로 주기적으로 정권이 교체되고 있습니다. 정치가 견제 없는 일당체제라 정치적 발전은 보장할 수 없지만 나름 안정적이고 큰 이슈 없이 정치는 진행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이반이라고 불리는 마을 이장을 통한 각 지역의 통제 및 교육이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불통의 모습은 어쩔 수 없지만요. 경찰의 통제도 은근 있습니다만 옆나라인 베트남의 공안 수준은 아닌 듯 보이고요. 공산국가이지만 그것을 쉽게 인식하지 못할 만큼의 자유스러운 곳 역시 라오스입니다.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물가인 듯 합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한숨이 푹푹 쉬어지는 내용이 대부분 물가 때문이고요. 원 재료값이 오르니 점심값도 올라서 비교적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의 인기가 하늘 높아진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습니다. 라오스도 팬데믹 이후 가파른 물가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흔히 먹는 국민 음식인 쌀국수도 기존 15,000끼 하던 게 현재는 25,000에서 30,000끼로 배가 오른 추세니까요. 수입 물품은 더더욱 올랐습니다. 주로 태국에서 수입되는 대부분의 가공품들은 체감상 50% 이상 오른 느낌이고요. 유가도 현재는 경유 17,870깁, 휘발유 25,570깁으로 팬데믹 이전보다 배 가까이 올랐고요. 다만 달러를 들고 오는 여행객 입장에서는 환율에 따라 팬데믹 이전 대비 거의 2배에 가까운 깁으로 환전이 가능하기에 물가 상승 체감이 50%라고 해도 사실 기존보다 더 저렴하게 느낄 수 있는 정도입니다. 또한 태국 바트와 역시 크게 올라서 태국인들이 가장 많은 여행을 라오스로 왔을 정도이고요. 태국의 100바트가 팬데믹 전 3만 깁이었다면 현재는 5만 깁을 넘어가는 수준이니까요. 기존 영상에서도 많이 다뤘지만 소위 말하는 후진국에 와서 한국 생활만큼의 생활 유지는 거의 한국만큼 돈이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특히 주거 부분과 식생활에서는 확실히 한국만큼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행 경험만 있을 뿐 해외에서 거주해 본 적이 없으신 분들은 못 사는 나라인 라오스의 물가를 미쳤다고 표현을 하십니다. 한국에서도 그만큼 안 들어가면서 산다, 라오스가 어이가 없네 등의 반응을 하시죠. 오로지 한국의 물가와 품질을 기준으로 그 나라의 상황과 사정은 배제한 채 후진국이라는 무시의 시선을 첨가하여 우물안 개구리식의 평가를 하시는 모습도 가끔 보이기도 합니다. 반면 해외 생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해가 빠르시기도 하고요. 주로 주거비와 식비에 있어서 생각보다 비싼 것 뿐이지
전반적으로는 한국보다 절대 비싸지 않습니다. 인력의 수준은 떨어지나 인건비가 저렴하기에 직원 관련해서는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편이고요. 골프 역시 한국보다 훨씬 저렴하고 더 자유스럽게 즐길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업 측면에서도 환경 규제 및 각종 법령 등의 미비로 비교적 수월한 부분이 있기에 어떠한 부분에서는 비용을 줄여주는 부분도 있어 보이고요. 이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시거나 직접 체감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 생각으로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으로서 한국인들과의 관계가 없이 산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도움을 받아도 한국인에게 도움을 받고 피해를 주는 것도 한국인일 가능성도 역시 있습니다. 같은 문화와 언어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대화는 외국인에 비해서 쉽고 편한 건 인지상정이기도 하고요. 외국이라고 쉽게 생각하며 사기 및 채무불이행 사건 등이 종종 벌어지기 때문에 한국인을 조심해야 하는 것 역시 틀린 말은 아닌 듯 합니다. 반면 이해관계 없이 서로 사는 이야기 나누며 맥주 한잔 같이 기울인다면 역시 동포인 한국인만큼 좋은 상대도 없을 듯 합니다. 지인이 되어 서로서로 도와가며 정보도 공유하고 또 좋은 인맥을 서로 소개해줘서 도움을 주고받기도 하고요. 제 생각으로는 딱 거기까지가 해외 생활에서의 한국인과의 이상적인 관계일 듯 합니다. 사업 및 거주 등으로 들어오셔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적합한 사람을 소개받으시거나 구하셔서 도움을 받고 그에 맞는 성의를 표하시고요. 도움을 받고 제대로 성의를 표하지 않는 점은 역시 문제의 시작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현지 SNS 매체 등도 수시로 확인하시어 정확하고 빠른 정보도 구하시고요. 해외에서 생활 및 사업하면서 한국인에게만 의존해서 진행하고 생활하는 건 실패의 확률을 키우는 길이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도 하고요. 다른 나라에 오셨다면 그 나라에 대해서도 스스로 공부도 하시고 그 나라의 주인인 현지인들과도 소통과 교류, 문화의 이해를 이루신다면 사업이나 생활에 있어서도 성공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라오스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미 라오스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여러분이 느끼시는 라오스가 한국인이 잘하는 국가 경쟁력으로 나라를 평가하고 순위를 매기는 시선으로만 보고 계신 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라오스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동남아의 국가이고 동남아의 국가 중에서도 경제력 및 국가 발전 정도가 최하위권이니 그렇게만 보고 계신 건 아닐지요. 관광 대국인 태국과 베트남 사이에 바다도 없는 국가, 그저 못 사는 나라, 항비행 루앙프라방만 가면 되는 나라, 이렇게만 인식하셔서 굳이 알 필요 없는 나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관심이 생겨 공부하게 되면 더 이해하고 그 매력을 알 수 있듯이 현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은 라오스라는 곳에 관심이 있으실 듯 합니다. 이에 라오스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될 만한 키워드 2개를 준비하였으니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주관적인 견해도 포함되어 있으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무안입니다. 무안은 라오스어로 흥미있다, 재미있다,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는 단어입니다. 제가 10여 년 전 처음 왔을 때는 전혀 알아듣지도 못했던 말이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현지인 친구들을 사귀게 되었을 때 비어라오 한 잔에 나름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그 친구들이 물어보는 말이 꼭 있었는데요. 바로 해피버입니다. 제가 외국인임을 감안해서 최대한 아는 영어 단어로 표현한 건데요. 행복하니, 재밌니 이 뜻이었던 거죠. 또 다른 자리에서 처음 본 라오스인이 붙더군요. 무안버. 처음에 무안이라는 단어를 몰라서 바로 같이 간 사람에게 물어보고는 재미, 흥미, 즐거움, 행복이라는 뜻을 알게 되었고요. 초면에 즐겁니, 행복해 이렇게 표현하니 한국인인 저로서는 사실 어리둥절했었고요. 그저 한국인으로서 생각하면 실례인 질문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표현을 수십 차례 듣고 또 제가 조금씩 라오어를 익혀나갈 때쯤엔 대화도 조금씩 알아듣고 같이 웃으며 호응하기 시작하면 그 모습을 보고 또 웃습니다. 무안버. 해피버. 그러면 이제 제가 대답했죠. 무안, 무안라이, 해피해피. 이러면 물어보는 친구들은 대단히 만족해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의문이 더욱 생겼습니다. 처음 본 외국인에게도 묻는 그 표현 무한, 왜 그렇게 많이 묻고 확인하고 싶은 걸까? 그 의문이 뜻밖의 지역인 태국 파타야에서 풀렸습니다. 휴가 기간에 태국으로 혼자 여행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파타야의 워킹 스트릿에서 만난 꽤 유창하게 영어를 하던 현지인과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가 묻더군요. 싸눅마이? 이 뜻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라오어로는 무한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라오스에서도 같은 질문인 즐겁니? 재밌니? 이걸 너무 많이 들어봤는데 태국인인 당신도 같은 질문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요. 태국도 똑같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싸누기다. 그 친구의 말로는 자신도 정확히 어디서부터 그런 문화가 생겼는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다만 라오스도 같을 거라며 자신이 하는 모든 일에서 즐거움을 찾으려는 습관이 바로 싸누기고 무한이라는 것. 개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라오스와 태국의 공통적인 문화라는 점도요. 그제서야 조금은 라오스인과 태국인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흥얼거리며 느슨해 보이는 모습으로 손님을 응대하고 심지어 손님이 좀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개의치 않던 모습들이요. 주문한 메뉴도 까먹고 안 가져오기도 하고요. 그걸 처음 본 한국인 입장에선 뭐 하는 거지? 역시 못 사는 나라니까 수준이 참 손님을 무시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격이 급하신 분은 이게 뭐냐고 한국어로 화를 내시고 그냥 나오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실 그런 모습들이 바로 개인의 행복과 즐거움을 찾으려는 무한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신이 하는 일에서도 즐거움을 찾으려다 보니 손님의 기다림이나 약간의 불편함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인 듯 보이고요. 그래서 라오스인들은 조용히 묵묵히 자기들 방식으로 기다리고요. 한국인이 보면 참 인내가 대단하다고 느낄 정도로 조용히 잘 기다립니다.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결국은 그게 해결이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한국 사회에서 쭉 자라온 한국인으로서는 처음에는 정말 이해하기 쉽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한을 이해하는 순간 라오스인과 태국인의 행동과 모습이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라오스를 여행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게 되는 단어입니다. 법벤양은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 라는 뜻으로 일종의 배려가 넘치는 표현입니다. 마치 예전 개그맨 최양락, 김학래의 괜찮아유가 생각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라오스 사회의 중요한 버팀목이 되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간의 갈등을 완충시켜주는 마법의 단어이니까요.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도 가끔 서로 사과를 하지 않고 그저 속으로 법벤양 하고 지나가는 모습도 있고요. 심지어 현지인들끼리는 물건을 살 때 천킵 정도는 부족하다고 하면 법벤양 하면서 안 받기도 하고요. 경미한 차량 접촉 사고 등에서도 가끔은 법벤양의 단어가 쓰이고요. 하지만 한국인 입장에서 이 표현이 정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데요. 식당에서 음식이 안 나와서 물어보면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그제서야 만들 때 오히려 손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법벤양. 약간이라도 피해를 받은 입장에서 쿨하게 배려해주는 표현만이 아닌 피해를 준 쪽에서 오히려 먼저 쓸 수도 있는 적반하장격의 표현도 된다는 점입니다. 어찌 보면 그게 더 대인배적인 표현인지도 모르겠지만요. 법벤양의 의미를 단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배려해주는 제한적인 표현이 아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도 통 크게 쓸 수 있는 범용적인 표현이라는 점을 이해하셔야 정신건강에 이롭기도 합니다. 물론 이 법벤양은 사회 전반과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쳐서 업무나 일에서도 쓰이게 되는 모습이 보입니다. 분명 갈등을 줄여주는 완충장치 역할을 하는 건 장점이나 공공 업무 및 사업의 결과에도 영향을 끼쳐 부족한 결과물은 물론 사회 발전 속도를 저해하는 단점도 같이 존재하는 모습입니다. 결과의 체념도 빠르고 크게 문제 삼지 않으려는 모습이 당장의 스트레스는 줄여주긴 하겠지만요. 이 법벤양이 바로 라오스를 이해하는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느낀 라오스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감정 표출입니다. 그 중에서도 화를 내는 것인데요.
한국인은 태국인이나 라오스인에 비해 화가 나면 얼굴과 목소리에서 바로 나타나죠. 눈이 커지고 얼굴이 붉어지면서 목소리가 커지니까요. 또한 자신의 화가 난 모습에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도 조금은 있고요. 하지만 라오스와 태국은 자신의 감정, 특히나 화난 모습을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 간의 싸움 소리는 많이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고요. 상대방이 화를 내면 아무리 자신이 잘못한 점이 있다고 해도 큰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분을 참지 못하고 살인 및 폭력 사고가 발생되기도 하고요. 바로 앞에서는 일단 참고 넘어갔다가 복수의 칼을 갈기도 합니다. 게다가 주변 사람이 있는 데서 화를 내거나 훈계를 하면 정말 큰 모욕으로 느끼니 이 점 유의하시고요. 저도 처음엔 직원들이 반복되는 실수를 할 시에 한국처럼 일에 집중을 못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직원들도 교육할 겸 혼을 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직원이 얼마 후 그만두더군요. 그만두는 이유도 물으면 버후, 다른 직원에게 물어도 버후. 라오스는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있어도 이유에 대해서 물으면 대부분 버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책임 회피나 거짓말로 보이기에 당하는 입장에선 참 화나게 하는 표현이기도 하고요. 첫 달 월급 받고 이유 없이 결근하다가 한두 달 후에 다시 일하겠다고 찾아오는 직원도 있었고요. 그렇게 몇 명의 직원이 교체된 후에 저와 몇 년을 같이 한 현지 직원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조언을 해준 적이 있는데요. 라오스에서는 화를 잘 안 내고 특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큰 신뢰가 된다는 점을요. 그래서 그 뒤로는 뭔가 잘못한 직원이 있으면 따로 제 방에서 문을 닫고 비교적 조용히 타이르며 자신의 잘못한 점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게 되었고요. 라오스인은 분명 개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고 자유스럽게 표현하기도 하죠. 남성이 거리낌 없이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또 여성이 남자처럼 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비판하거나 손가락질하지 않고 존중해주기도 하고요. 심지어 인싸가 되어 더 인기가 많기도 합니다. 서두에서도 표현했듯이 라오스라는 나라를 경제력으로만 판단하여 무시라는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한국적 사고방식으로만 다른 나라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2년 뒤에 퇴직하고 라오스랑 태국 생각 중인데 라오스 어떤가요? 라오스에서 농사 지으면서 노년을 보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퇴직한 후에 마누라랑 붙어 있으니까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제가 먼저 가서 살다가 자리 잡으면 마누라 부를까 하는데 어떤가요? 한국 겨울이 너무 추워서 건강이 악화됩니다. 그래서 따뜻한 라오스에서 노후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7억짜리 아파트를 서울에 보유 중인 60대입니다. 아파트를 정리한다면 라오스에서 편하게 살 수 있을까요? 골프를 저렴하게 매일 치고 싶은데 퇴직하고 라오스 가고 싶어요. 라오스 여자 순박하다는데 은퇴 후 라오스에서 재혼해서 새롭게 살아도 될까요?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 듣는 노후 관련 라오스 생활의 대표적인 질문들인데요. 그에 대해 저는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자본생활자신가요? 아님 연금이나 다른 수입이 준비되셨을까요? 둘째, 건강관리가 어느 정도 가능하신가요? 셋째, 라오스에서 하실 취미생활이 있으실까요? 이 세 가지가 어느 정도 충족되고 라오스에 호감이 있으시다면 그때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사람이 살기 위해선 당연히 생활비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들어가기에 특히나 노후에 오시는 거라면 이곳에서 돈 벌어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준비하신 어느 정도의 고정적인 수입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이에 좀 더 말씀드리면 사람들의 생활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국민의 대다수가 포함되는 현금 생활자입니다. 현금 생활자는 노동 수익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로 일용직, 연봉 생활자, 소규모의 자영업자 등 보통 10억 이내의 부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대부분의 젊은 세대가 이에 포함되며 매달 나오는 급여나 소득이 생활의 핵심이며 소득 중 일부는 저축도 하고 제법 큰 목돈을 소유하는 경우도 있지만 재테크에 소홀하고 또 각종 사건 사고로 그것을 길게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 현금 생활자들은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직장을 잃게 되면 단기간 내에 생활고가 찾아오는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본 생활자인데요. 노동으로 자본금을 만들고 이것을 투자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또 재투자해 가면서 급여에 의존하지 않고 자본 수익으로 생활이 가능한 사람들인데요. 보통 10억에서 50억대의 부를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자산생활자들로 자기 자본에 대출이나 투자 등을 받아서 돈을 불린 사람들로 대표적으로는 건물주 및 중소기업 이상의 사업체를 가진 사람들이 있고요. 보통은 100억대 이상의 부를 가진 것이 특징이죠. 노후의 해외 생활은 사실 돈 벌기 위해서 떠나는 생활이라기보다는 노년을 색다르게 또 재밌게 기왕이면 효율적으로 소비하며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 하는데요. 그래서 노후 및 은퇴 후의 수입이 자신이 선택한 국가에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에 충당되는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서유럽 및 북유럽, 북미 등의 일부 선진국에서 노년 후 생활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지출 부분에 있어서 만만치 않기에 이쪽부터는 사실상 최소 자본생활자분들이 가능한 영역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현금 생활자더라도 부지런히 준비하신 연금 및 수입 등이 월 1000불대가 되신다면 쓰기 나름이긴 하지만 동남아 및 라오스 등지에서 생활은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라오스를 한국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생존을 위해서 오시는 경우는 드물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여러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정적인 수입 없이 그저 지금보다 싸게 먹히겠지, 거기서 돈 벌어서 생활해야지, 현지인 월급이 20만 원이라는데 그만큼이면 나도 생활하지 않을까라는 단순한 생각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또 한국 내에서 받는 자국민으로서의 복지 혜택의 의존도가 높으시다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방인으로서의 외국살이는 더더욱 힘들 테고요. 라오스에서 노후에 돈을 벌면서 생활하는 방법이 불가능은 아니지만 정말 녹록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자본생활자같이 돈 있는 사람이 라오스 같은 후진국을 왜 가서 사냐? 더 좋은 나라나 한국에서 살겠지, 안 그래?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물론 대다수의 은퇴자들은 한국 내에서 자신의 고향이나 기반이 어느 정도 닦인 곳에서 거주하시겠지만 한 번 사는 인생, 새로운 세상에서 새롭게 살고 싶으신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나라를 선택하는 부분에서 어디가 더 좋은 나라인지는 그 개인이 추구하는 삶과 생각 등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또 나라의 경제적인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무조건 좋은 나라라는 단편적인 생각은 실제 현실적인 생활과는 좀 차이를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고요. 두 번째로 건강관리 부분에 있어서 라오스의 의료시설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측 상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지병이 있으셔서 지속적인 검진과 관리가 월 단위로 필요하신 분들은 단기 여행만 즐기시고 애초에 해외 생활을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라오스에서 생활하신다고 한국을 안 가고 과거의 해외 이민처럼 국적을 포기하고 그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사실 이민의 개념보다는 장기 거주 개념으로 거주 비자를 받아서 생활하시면서 연 1회 정도는 한국을 다니면서 건강검진도 받으시고 가족 및 친지, 지인 등도 만나시는 게 좋습니다. 문화시설이 발달하지 못한 후진국에서 그 나라의 상황에 맞춰 소소하게 즐길 수 있는 취미의 여부도 시간이 많은 노후 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라오스에서 대표적인 여가 생활로는 골프와 여행 등이 있는데요. 한국과는 달리 겨울이 더 시원하고 쾌적하기에 골프는 1년 내내 즐길 수 있고, 또 그린피는 한국에 비해 저렴하고 부킹 부분에서도 수월하고 골프장 접근성도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골프 후에 마사지는 저렴하고 접근이 쉽기에 주 1, 2회 정도는 큰 부담 없이 즐기실 수 있고요. 여행 부분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라오스의 소도시를 느긋하게 여행해 보시고 더 나아가서 주변국인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도 가보시면서 견문을 넓히는 재미가 있습니다. 취미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라오스의 순박한 아이들 중에 경제적으로 힘든 아이들을 도우며 소규모의 장학사업을 하시면서 노후를 뜻깊게 보내시길 원하시거나 또 그렇게 여생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물가 부분은 전반적으로는 한국보다는 저렴하지만 한국에서처럼 한국 식재료를 이용한 한식만을 고집한다면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거나 경우에 따라선 더 큰 식비가 들어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 이에 한식과 현지식 등을 조합하시고 또 재래시장에서 신선한 채소나 고기 등을 활용하시면 효율이 높아지기에 자신이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 비용 차이가 클 수 있는 점 참고하시고요. 한국과의 접근성으로는 한국 저비용 항공사 및 라오에어라인이 직항으로 운행 중이고 약 5시간 소요되기에 전 세계 기준으로는 한국에서의 접근성은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이곳 역시 사람 사는 곳이다 보니 범죄가 일어나는 곳이며 주로 절도가 많이 일어나는 편이고 살인이나 강도 등의 중범죄는 비교적 적은 편으로 보이고요. 언어는 라오스어를 사용하고 있고 태국어와 사실상 뿌리가 같기에 유사한 부분이 많고
태국 방송을 주로 시청하여 라오스인들의 대다수는 어느 정도의 태국어를 구사하고 알아듣기에 태국어를 좀 배우셨다면 초기 적응에 수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장기 생활을 하시려면 라오스어를 구사하시는 게 맞고요. 영어는 주로 여행자 거리 위주의 호텔 및 식당 등에서 종업원들이 가능한 수준이고, 일부 사업가들과 비즈니스 관련 업무의 공무원들은 꽤 수준급이고요. 일반 지역에서는 영어보다는 대부분이 라오스어를 사용하기에 기본적인 생활 라오스어는 꼭 배우시길 바랍니다.